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0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태국 교통부는 국경 인근 공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했습니다. 태국 항공교통관제공사에 따르면 국내선과 국제선, 경유항공편 모두 정상 운항 중이며 현재까지 취소나 경로 변경은 없는 상황입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아누틴 총리가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태국은 결코 침략을 시작한 적이 없으며 이번 대응은 자위권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어떤 이웃 국가도 태국을 침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서는 태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임을 증거로 입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국경 인근 위험 지역 주민 보호를 지시하며 정부와 군이 주권 수호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항공국이 12월 9일부터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역을 포함한 군사작전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경 충돌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가 안보와 항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짠타부리, 뜨랏, 사케오 등 7개 접경 지역과 일부 군사구역, 공항 반경 9km가 포함되며 모든 드론은 등록과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행 고도와 시간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민간 목적을 포함한 모든 드론 운용은 강화된 규제를 따라야 하며 카트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일 오후 사케오 지역에서 교전이 발생해 소총과 중화기 사격이 이어졌고 캄보디아군이 발사한 박격포탄이 태국 검문소 인근에 떨어지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어 오후 4시 20분에는 BM-21 로켓이 사케오 따프라야와 시사케, 우몬라 차타니 지역에 잇따라 나카의 주민 전원이 보호소로 이동했습니다. 태국 당국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대피와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긴장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8일 오후 태국군은 장갑차를 동원해 사케오 넝짠, 넝약케오, 클렁팽 지역을 탈환하고 이어 뿌라이잔 마을까지 장악했습니다. 교전 과정에서 태국군 병사 3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현재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주민 피해도 이어져 국경 인접 마을 주민 9,600여 명이 임시 보호소로 대피했으며 다프라야군에서는 한 승려가 포격 소리에 놀라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제1군구와 부리파군 지휘관이 직접 나서 작전을 지휘했고 군은 주권 수호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6개 지방의 990개 학교를 임시 휴교하고 일부 학교를 보호소로 전환해 최대 1만 4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루몬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식량과 의약품, 심리지원팀을 파견해 긴장 상황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습 공백을 줄이기 위해 임시 보호소 학생들에게 학습 꾸러미를 배포하고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운영해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방콕에서 국제 콜센터 사기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으로 구성된 조직원 17명이 체포됐으며 피해 규모는 약 201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도피해 방콕 콘도를 임대해 사무실로 위장하고 인터넷 전화로 한국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투자 사기와 검찰 은행 사칭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에서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위조 문서 등이 발견됐고 피해자는 모두 한국 국적자로 확인됐습니다. 체포된 인원은 불법 취업과 체류 혐의로 조사 중이며 한국 정부와 협력해 송환될 예정입니다. 태국 경찰은 국제 범죄 조직 대응을 위해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사케오 따프라야 군에서 태국군이 전차를 투입해 군사작전을 벌였습니다. 제11 특수임무부대는 캄보디아군이 지휘본부와 중화기 진지로 사용하던 카지노 건물을 직접 포격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군은 국민과 병력을 겨냥한 공격 거점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반복된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과 관련해 태국 국방부와 육해, 공군, 경찰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방부는 캄보디아군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으며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태국군은 국민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자위권 차원의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국경 침범 지역을 밀어내고 군사 거점을 파괴했으며 해군은 드랏 지역에서 캄보디아군을 격퇴했습니다. 공군은 정밀 타격으로 공격 능력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주민 대피와 치안 강화를 위해 731개 임시 보호소를 운영 중이며 12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 5,000명이 투입돼 주민 안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병력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대규모 군사 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일 태국 해군은 드랏, 넉리 마을 인근에서 캄보디아군 거점의 80% 이상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는 안전하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군은 카지노 건물 내 무기와 통신시설을 제거하고 드론 교란 안테나를 무인기로 파괴했습니다. 같은 날 짠타부리뜨랏 국경방위군은 해군 함정과 육공군을 합동 투입해 전략 요충지 반삼랑을 80% 확보했습니다. 다만 캄보디아군의 반격으로 완전한 점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태국군은 최종 확보를 목표로 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태국 공군이 9일 캄보디아군의 무기고를 공습했습니다. F-16 전투기가 레이저 유도 폭탄을 투하해 오다르메안 체이주 3나옹의 BM-21 로켓과 중화기 저장고를 파괴했고 강력한 연쇄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그리펀 전투기가 완전 무장 상태로 추가 출격해 군사 목표물을 향했습니다. 태국군은 국민 안전과 주권 수호를 위해 공군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9일 제2군구 발표에 따르면 캄보디아군은 BM-21 로켓을 125회 발사해 5,000발을 쏘아 올렸고 자폭 드론 공격도 33개 지역에서 감행했습니다. 주요 공격 지점은 우본 나차타니와 시사켓, 수렌 지역으로 확인됐습니다. 태국군은 비례적 대응을 원칙으로 반격했지만 이날까지 전사 4명과 부상 68명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사망자가 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2군군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지속하며 주권과 영토 보전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누틴 총리가 조기 총선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그는 2026년 1월 31일 이전에 의회가 해산될 것이라며 임시정부로 전환되더라도 국정은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국민 안전과 주권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난 대응과 범죄 스캔 방지, 국경 충돌, 경제 회복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법과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권력 남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기관에는 정책을 끝까지 추진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의회 해산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날 총리는 감기 증세로 목소리가 다소 쉰 상태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태국 정부가 내년 소비 진작을 위해 폰나캉 플러스 2단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1천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00밭을 지원하며 등록은 12월 말부터 시작해 내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홍수 피해 지역과 국경 충돌 지역 주민 등 우선 대상 500만 명과 일반 국민 500만 명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국민은 빠오땅 애플리케이션의 G 월렛을 통해 하루 200밭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으며 참여 조건은 태국 국적과 만 16세 이상, 주민등록증 소지자 등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등록 일정과 세부 지침을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과 관련해 아누틴 총리가 군 작전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군과 경찰을 끝까지 지원하며 국민 안전과 주권 수호에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자폭 드론 공격에 대해서는 이미 대응 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고 외교적으로도 국제사회에 사실을 전달하며 태국의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협상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모든 형태로 군을 지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국민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동부경제회랑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경기장과 대형 놀이공원 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팟 부총리는 디즈니랜드와 같은 글로벌 테마파크를 들여오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고속철도와 우따파오 공항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차층사오 촌부리 라용 짠타부리 지역에 최대 3,000라이 규모의 부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곧 민간 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는 이번 사업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실현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 시 투자 매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말 성수기에 접어들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 7일까지 누적 관광객은 3,027만 명을 넘어섰고 관광 수익은 약 1조 4천억 바트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방문국은 말레이시아와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첫째 주에는 관광객이 전주보다 5% 이상 늘었으며 특히 홍수 사태가 종료된 말레이시아 관광객은 28%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출입국 카드 면제와 항공편 증편 등 여행편의 정책이 관광객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콕 라차다 팔람가오 지역이 새로운 중앙 비즈니스 지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태국 유통대기업 센트럴 파타나가 센트럴 팔람가오 백화점 후면 첫 폐역 시장 부지의 대규모 복합 개발 프로젝트 GR9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지는 1,200억 바 규모의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지상 38층, 지하 5층 규모의 건물에 오피스와 상업시설, 교육시설, 백화점, 그리고 3,9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센트럴은 팔람능과 플런짓에서도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이번 행보는 라차다 팔람가오 지역을 방콕의 신업무 중심지로 자리매김시키는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태국 외국인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회색 자본과 스캠 단속 강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입 수요는 절반 가까이 줄었고 특히 방콕과 푸켓은 공급 과잉 속의 거래가 침체된 상황입니다. 반면 치앙마이는 중국과 미얀마 수요가 늘며 활기를 되찾아 올해 거래량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생활비와 부동산 가격이 방콕보다 절반가량 저렴한 점이 매력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가격대가 제곱미터당 10만에서 15만 바 수준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세밀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시장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업개발국이 불법 법인 등록을 적발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방콕 쨍와타나 지역의 한 주택 주소가 무려 12개 회사의 본사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1개 회사는 차명 계좌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사업개발국은 허위신고죄와 벌금형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민에게는 자신의 주택이 도용됐는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푼폰 국장은 모든 기관과 협력해 노민이 차명 계좌 문제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재헌절을 맞아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하루 동안 전면 면제합니다. 12월 10일 0시 1분부터 자정까지 찰름 마하나 콘시랏, 우돌라타야 등 3개 노선에 총 63개 요금소가 무료로 운영됩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 민간 사업자 간 협약에 따른 것으로 생활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국 부동산 시장에서 제너레이션 렌트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집값 상승과 금융 불안정 속에 소비자들이 장기 부담을 피하고 임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응답자의 36%는 이미 자금을 마련했지만 26%는 아직 저축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관심 있는 가격대는 500만 바 이하가 대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높은 부채 비율과 대출 거절률로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임대 계획은 2년 내 구매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월세는 5천에서 1만 바 구간의 수요가 집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 접근성 개선 없이는 시장을 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캄보디아 상원의장 훈센 전 총리가 태국과의 국경 긴장 상황과 관련해 전면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태국군이 국경 지역 11개 지점을 점령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방위군과 정군의 모든 공격 지점에서 즉각 반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훈센은 캄보디아군이 튼튼한 방어시설과 무기를 갖추고 있어 전략적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고 태국군의 발언을 세계 최강 군사대국보다 더 대담하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과거 휴전 당시 야당의 굴복 비난을 언급하며 지금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게임 2025가 12월 9일 방콕 라차만칼라 경기장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식에는 왕과 왕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가수들의 공연과 제트스키 퍼포먼스, 부아카오의 무에타이 시범, 그리고 뱀뱀 갓세븐의 무대가 하이라이트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드론 연출과 국기 표기 오류, 마이크 겹음 등 몇 가지 실수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어 11개국 선수단 퍼레이드와 성화 점화로 개막식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인 10일 캄보디아가 국경 긴장 상황을 이유로 모든 종목 불참을 공식 발표하면서 대회 분위기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